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 함께 보시죠. 네, 무엇을 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중고교생들이 또래를 집단 폭행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에서 벌어진 일인데 중학생들이 동급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가운데에서 경찰이 이를 들여다봤는데 피해자에 대한 추가 폭행 사실이 확인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법정 큐브에 이어서 도진기 변호사 함께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교수께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요.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친구들 보니까 폭행을 하고 나서 죄의식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뭐 지금 이제 나이는 1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인 것 같고요. 예. 이 지금 폭력 사건은 지난 1년 이상 지속돼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명의 중학생에 대해서 지금 여러 명의 이제 그 선후배가 모여가지고 후배는 아니고 동기생, 네네네. 선배와 동기생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폭행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는 지금 이 이제 동영상과 같은 여러 건의 동영상이 있고 이게 이제 SNS에 올라와서 유포가 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무리를 빚고 있지만 예. 이 사건으로 이미 이제 15일 날 부모가 내 아이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아이가 뭐 여러 이제 그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는 이제 갈비뼈 4대가 부러지는 이런 아이고. 이제 상해를 입고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 신고를 했어요. 15일 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15일 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보복 폭행이 일어난 이런 상황이고요. 예. 보복 폭행을 했던 뭐 연유는 예. 그 이제 과정 중에 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런 폭행을 아주 심각하게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중에 보면 목을 조르는 일종의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이 목을 조르는 행위가 기절놀이라고 해가지고 중학생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한때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종류의 이제 놀이가 아니죠. 이 폭력을 해가지고 의식을 잃는 장면도 지금 이 영상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게 저희가 최근에 유사한 사건을 하나 더 다뤘었는데 이렇게 그 미성년자들 특히 학생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죄의식 없이 이런 행동을 벌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경찰 신고 이후에도 이 A군에 대한 추가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요. 근데 학교 측도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될 때까지 몰랐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경찰의 대처 그리고 교육당국의 대응을 도진기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요. 일단 이게 학교 당국이 먼저 인지를 하고 예. 경찰에 알리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일체 이런 것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인지를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면서도 어떤 학교 내에서 책임을 덮기 위해서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예. 우선 이런 폭행이 발생했던 사실도 충격이지만 예. 그 뒤에 이어서 추가적인 폭행이 발생했고 예. 학교 측이나 경찰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피해 학생 부모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 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네,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이 사건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 지금 이제 학교 폭력을 담당하라고 경찰서 여천 개마다 이제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 예. 일명 SPO를 두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유성 경찰서가 담당인데 예. 문제는 SPO가 지금 이런 폭행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신고를 받고 예. 그리고는 이제 그 대응을 함에 있어서 그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게 이제 지금 무리를 빚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4명씩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부모와 학교에는 예. 지금 당신네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신고가 됐으니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알려야 된답니다. 네네. 그런데
이 SPO가 그 이제 알리는 그 일을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지연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알지 못했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현재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지금 이 학교 폭력에 자그마치 1년 이상 지속된 이 학교 폭력을 애당초에 몰랐는지 예. 아니면은 지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책임 넘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조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그런 와중에 이제 만약에 학생이나 또는 부모 그리고는 학교가 이 아이가 굉장히 피해자가 보복 폭행도 당하고 하니까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을 통해 가지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경찰에서 이제 그 스마트워치 같은 거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즉시 이제 재차 폭력이 있을 때 SPO에게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예,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와중에 지금 부모와 학교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문제는 더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저희가 다뤘던 익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걸 SNS에 올린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 혹은 이런 지적이 있네요. 오히려 이 SNS가 폭력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도진기 변호사께서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들의 범죄와는 너무나 구별되는 그런 행태인데요. 예. SNS 올리면 그게 바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자신의 범행이가 비행을 숨기는 게 보통 사람 인지상정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버젓이도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10대들한테 미성숙한 그 과시욕, 자기 현시욕 같은 것이 반영될 것인데요. 예. 이게 좀 성인들의 정말 적절한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그 SNS에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증거물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이수정 교수께 들렸던 질문과 뭐 동어 반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SNS에 퍼져가지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다 알게 되는데 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알게 돼가지고 신고가 될 거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예상하고 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 전혀 생각 안 보이고요. 할까요? 문제는 이제 중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집단 폭행이 지금 이렇게 심각해졌다라는 게 알려진 지가 벌써 뭐 꽤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중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또는 이게 이제 지금은 집단 폭력 사건이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성폭력 사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 아이들이 지금 이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일종의 영웅 심리처럼, 영웅담처럼 예. SNS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일종의 하위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더군다나 이런 폭력 영상을 찍으면은 이것을 특정 이제 웨브사이트에 가면은 잔인한 폭력 영상을 소비를 합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회원 등록을 해가지고 점점 더 심화가 되는 거죠. 예. 더군다나 예, 이제 예.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이런 이제 영상물들은 사실은 음란물로서도 얼마든지 그게 일종의 웹사이트에서는 거래가 가능한 물품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용돈벌이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아이들도 지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 온라인에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문화나 뭐 성적인 어떤 자극적인 그런 문화들은 지금 이미 도를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영상을 찍는 데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선 그 무엇인가 리워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예. 보셔야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행위를 공유하고 네. 또한 더 나아가서 성폭력도 공유하고 거기에 뭐 금전적 거래가 가능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부돼서 이게 마치 청소년들 사이에 하나의 어떤 범죄 문화로 형성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번에 우리나라가 음란물로 전 세계 1등을 사실 한 맞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종류의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선 도저히 뭐 법리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합법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영상물들이 지금 제작이 되고 유포가 되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일반화된 비행 문화로 이미 예.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충격적이네요.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문화를 이제 근절하고 뿌리 뽑을 어떤 근원적인 해결 방침이 필요한데 도진기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유포를 시켰을 때 나중에 벌어질 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유포를 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처벌 안 받습니까? 당연히 처벌 대상이죠. 예.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특히 그 예전과 달리 예. 인터넷
SNS가 지금 세대의 어떤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걸 지금 옛날 세대의 어떤 그 기준만으로 옛날 어떤 기준의 소년법으로 이걸 대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악의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소년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예. 지금처럼 인터넷도 SNS도 없을 시절에 예. 또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을 때 예. 의료 기술이 낙후됐을 때 만들어진 기준의 법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요즘 애들이 말하자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일찍 말하자면 세상을 알게 되고 선악도 알게 되고 예. 책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선거 연령을 낮추듯이 예. 이 처벌 연령도 같이 낮아지는 것이 비례해서 맞겠죠. 소년법 개정에 대한 뭐 얘기 혹은 소년법 폐지에 대한 얘기 이게 사실은 미성년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수정 교수님 효과적인 대안 같은 건 없을까요? 글쎄 일단은 연령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뭐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문제는 예. 애들이 받는 처분의 내용을 양질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그 이제 소년법을 개정하는데 예. 현재는 할 수 있는 게 10호처분까지밖에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아이들의 이제 환경이 지금 아이들은 과거와 달리 부모님이 안 계시는 환경에 이제 노출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셔도 옛날 같은 보호 환경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부모들 밑에 그런 이제 가정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예. 예컨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예. 하는 그런 내용적인 차원에서 10호 처분을 뭐 한 20호 처분까지 늘리는 그런 노력들도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시점에는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아직은 지금 이번 사건은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학교에서 소위 학교폭력 처벌법만을 이제 계속 강권하다 보니까 문제는 피해자는 무서워서 학교를 안 가고 가해자는 학교에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의 통계를 보시면 학교폭력 사건이 약간 주춤합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예.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법 영감이나 이런 데 보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 그러니까 원래는 학교 폭력이라고 정의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이게 길바닥으로 나와 가지고 폭력 사건으로 보호 처분 받는 숫자가 예. 4배가 늘었어요.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학교 폭력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예. 학교에서만 이걸 문제 삼아 가지고 아이들을 다 학교 바깥으로 내쫓으면은 예. 그러면 이것이 길바닥 위에서 더 사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정책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안을 세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굉장히 만연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반복적으로 저희가 이 얘기를 계속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 문제점, 그 내용,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수정 교수께서 해주셨어요. 정말 이 영상이나 이 보도를 보시면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플지 참 상상도 안 가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을 저희가 이 내용 만나봤고요.